공통수학2 일강정과 좌표. 자, 이제 공수 2 평면좌표 1단원 해볼게요. 여기 단원은 이제 기하 파트인데요. 기하 파트인데 뭐 닮음이나 합동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방정식 위주로 이제 어떤 기하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하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편할 수는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기하랑은 좀 다르니까 재밌는 단원이에요. 자, 볼게요. 일단은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여러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한 6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쭉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필기를 좀 얻다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필기 하면서 듣는 거야. 강의 들을 때는 항상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얘들아. 필기를 하면서. 자, 첫 번째 점과 좌표 1번. 1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좌표 설정법.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어는 기하 부분,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방정식, 부등식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변수 지정이 필요해요. 변수 지정이. 그죠? 변수로 놔야 우리가 방정식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변수를 이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가장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점이 x축 위에 있어. 그지?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냐? 그죠?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y좌표는 0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되게 간단하죠. 이거를 x축 위에 점 설정하는 방법은 a, 0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중학교 때 우리가 썼잖아. 됐죠? 두 번째, y축 위의 점은요. 그리고 y축 위의 점은 어떻게 한다? 그냥 특징이 뭐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요,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모르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갔나? y축 위의 점은 이런 식으로 0,a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변수 뭐 a는 뭐 x로 바꿔도 괜찮겠죠. 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평면 위에 한 점이 있다. 평면 위에 점이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평면 위에 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냥 a, b라고, 또는 x, y 뭐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알았나? 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또 네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y는 fx 위의 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냥 a, b라고 적고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어디 위의 점이다? 여기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디 곡선, 어디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을 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단원에서 어디 위의 점이다 라고면은 꼭 여러분들은 대입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a, b라고 놓으신 다음에, 그죠? 얘가 여기 위의 점이니까, 그지? 여기 위의 점이니까 a, b를 여기 대입하시면 b는 fa를 만족한다. 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또는 합쳐가지고 a, b가 아니라 b는 fa라고 내가 했잖아. 그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놓으면 되면 a, fa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거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써왔던 내용이지만 이런 거를 몰라서 틀리는 아이들이 많거든.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1번 좌표 설정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할 거야. 자, x축 위에 두 점이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x축 위의 점. 좌표로 표현하면 1,0이고 4,0이겠지. 그지? 그럼 이 길이 얼마겠어, 얘들아? 그냥 3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x축에 있거나, 그죠? 둘 다 y축 위에 있거나, 또는 뭐 x축에 평행에 가거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우리 거리 구하는데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이 좌표가 x1, y1이고 이 좌표가 x2, y2라고 한다면 이해 갔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시면 돼요. 즉 이렇게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선을 두 개 그은 다음에 찌꺼기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요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요 길이 l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럼 요 길이는 얼마 되겠어? x 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지? 그럼 요게 x1이고 이게 x2잖아, 그죠? 또 요 길이는 이게 y1이고 얘가 y2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x2 마이너스 x1이고 이게 y2 마이너스 y1일 거 아니야, 그죠? 사실은 절대값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은 절대값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저를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지? 맞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에서 L제곱은, 그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죠?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L은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으로 하면 된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제곱이잖아 얘들아.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y1과 x1, x12, y12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면 돼요. 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3, 마이너스 1이 있고, 그죠? 5, 마이너스 5, 2 이거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L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랑 이거의 차이 보면 돼요. 그냥 뭐 3 빼기 5래도 괜찮고 마이너스 5 빼기 3해도 괜찮은데 그냥 차이 3과 마이너스 5의 차이는 8이잖아. 또 마이너스 1과 2의 차이는 3이잖아. 이렇게 순서 관계없이 차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가 제일 편해요. 알았니?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우리가 피타고라스 단에서 배웠던 것 같아, 그치? 어렵지 않죠? 또 이게 2번 공식이야. 자,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 쭉 지금 하는 거 얘들아. 내분점에 관한 이야기 다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의미가 중요해. 의미가 이거는 공식만 따랑따랑 외우는 사람들은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문제를 많이 나오거든요. 내분점 의미가 아니고. 자, 내분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위에 한 점 얼마가 있고 여기 위에 한 점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했을 때 여기를 막 1대 2로 내분하는 요 안쪽에 이렇게 나눠지는 점이 두 개의 선분을 끊어내는 이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이 1과 4 사이에 이 선분 내부에 있죠. 이 선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얘를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내분점. 안에서 분할하는 점이라고 해서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괜찮아? 요거를 좀 할 건데, 자, 공식은 공식인데 일단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1대 2잖아. 이 길이가 1은 아니지만 비율이 1이잖아. 비율이 2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를 K라고 놓고 여기를 2K라고 놓으면 실제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길이가 얼마야? 3이잖아. 근데 요거 K고 요거 2K잖아. 더해서 얼마 돼? 3K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죠. K는 얼마입니까? K는 1일 거야, 그지?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그죠? 1에서 K만큼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K가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2가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괜찮아? 의미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유도할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좀 지저분하게 할게, 얘들아. 깔끔하면 오히려 잘 내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2하고 이게 5하고 있어, 그지? 근데 3대 2를 한번 해볼게. 이거 좌표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길이는 3K, 이 길이는 2K, 전체 길이는 5K면서 실제 길이는 7. 맞죠? 그러면 K가 얼마 나와? K가 5분의 7이 나오잖아. 그럼 이 좌표는 얼마 되겠어, 얘들아? 이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3K만큼 전진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7 적어주면 내분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됐어요? 다음
그럼 이제 공식을 유도할 타이밍이 왔는데 이제 변수로 만들어 볼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지? 이해 갔죠? 근데 몇 대 몇으로 할 거냐면 M 대 N으로 할 거야.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같이 잡으면 내가 유도를 해볼게. 그럼 이 길이는 MK. 이 길이는 NK. 실제 길이는 얼마예요? 실제 길이는 B 빼기 A겠죠? 그죠? 그럼 더하면 M 더하기 N 이렇게 두 개 더한 길이가 B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M 더하기 N분의 그지? 그죠? B 빼기 A가 되겠지. 자, 똑같아요. 미지수로 표현했지만 똑같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지막으로 얼마가 될까요? A에서 오른쪽으로 MK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A 더하기 M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B 빼기 A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럼 좀 넓게 쓸까? 통분해, 통분. 통분하면 M 더하기 N분의, 그지? 자, 얘가 위로 올라가면 AM 더하기 AN이 되고요. 그죠? 플러스 MB 마이너스 NA가 돼버리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 약분, 소거, 그지? 네. 남는 건 뭐가 남는다? 순서 맞춰서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가 된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공식 오래 기억해야 되거든. 안전장치를 거는 거야. 이 공식은 고3 때까지 써야 되는 공식이야. 알았니? 고3 때까지 써야 되는 공식인데 까먹으면 아까 내가 이거 숫자로 몇 개 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숫자 거버를 만들어 쓰세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공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면 풀면 되고요. 그죠? 공식을 까먹었거나 좀 문제가 좀 공식으로 안 되는 숫자가 없어지는 문제는 이렇게 내가 아까 했던 그림으로 했던 더 쉬운 방법 있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잘 된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 네 번째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 A, B에 2대 3이나 3대 2 이거 다른 거 알죠? A가 2개 가져가고 B가 3개 가져가는 케이스랑 A가 3개 가져가고 B가 2개 가져가는 케이스 지금 분명히 다르잖아. 그지? 1대1 같은 경우는 어때? 1대1 같은 경우는 똑같으니까 순서는 관계없죠. 이렇게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다른 것들은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고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A, B에 M 대 N의 내분점을 구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요. 순서 A, B 적고 그지? M 대 N 위에다가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공식은 뭐냐? M 더하기 N분의 크로스 MB 크로스 X자 NA 플러스 NA.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림 X자 나오도록 이렇게 좀 순서를 맞춰줘야 돼. 그래야 순서 안 헷갈려. 알았니? 이게 내분점 공식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위에서 설명할 때는 얘들아 X축에 평행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뭐 평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요 A랑 B라는요 좌표입니다. X1, Y1 좌표예요. X2, Y2 이런 좌표예요. 좌표는 행렬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여러분 행렬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행렬식으로 X는 X끼리 계산하고 Y는 Y끼리 따로따로 계산하는 행렬이 덧셈 연산이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행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는 책에서는 보통 X 따로 Y 따로 계산하시는데 아니 뭐 계산할 때 굳이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배웠는데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나? 자, 이게 3번 여기까지야. 3번 일단 3번까지는 됐고요. 좀 이따가 또 내가 상기하면서 문제를 얘기를 해줄게. 그지? 4번은 좀 이따 뒤에서 할게요. 너무 내용만 쭉 뽑으면 안 되니까. 일단 세 가지 기억해. 1번이 뭐다? 좌표 설정법. 2번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3번이 내분점 공식.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어쨌든 간에 이거 여기 책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수직선 1차원이거든. 원디멘전. 1차원이라는 얘기는 좌표가 하나뿐이 없는 거 말해요. 셀에 그죠? 어떤 이런 셀 여기에 하나뿐이 없는 거를 1차원이라고 하고요. 이건 안 할 겁니다. 2차원이죠. 2차원 평면 좌표 평면이니까 그지? 예, 2D 그지? 여기서만 해요. 3D도 있겠죠. 3D도 있습니다. 3D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간은 나중에 기하라는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런 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X값의 차이가 얼마야? 2잖아.
y값의 차이 4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오케이? 네. 자, 맞풀이 개념 익힘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할게. 2번. 1번에 2번 2차원이지. 3,0이 있고 2,a가 있는데 거리가 루트 10이래. 그러면 거리 루트 10은 루트, 자 3하고 2의 차이는 1이죠. 그냥 1에 제곱하시면 되고요. 0하고 a의 차이는 a 빼기 0 하면 되죠. 이거 풀란 얘기지. 그럼 양면 제곱해주면 10은 a 제곱 플러스 1이고 a 제곱은 9가 되니까 a는 3 혹은 마3이 나올 거야. 근데 양수 a니까 뭐가 되겠어? 답이 3이 되겠어. 너무 쉽죠? 넘어갈게. 그죠? 이런 건 풀지 않기. 그지? 그래서 이런 거 풀어보세요. 그죠? 점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돼. 알겠어? 자, 요 문제 좀 볼게요. 이거 이제 바로 이제 주어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등장을 했는데 이런 문제 여러분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돼. 고민하면서 3번 문제. 발전 문제 3번. 일단 이 문제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설명하지 말고요. 일단 뭐 틀리든 맞든 좀 한 5분 이상 쳐다본 다음에 보세요. 당장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요거의 값을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게 같은 문제인데 원래 이렇게 안 줘요. 이 자문 안 줄 거. 이런 데이터 안 줍니다. 예, 이것도 감출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삭제, 여기 삭제, 그지? 삭제하고 요걸 물어봐요. 그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봐봐. 1번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루트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의 최소값 물어봤어.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어딘가 물어봤어.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 근우가 있잖아 얘들아. 이 근우는 덧셈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를 합치거나 어떻게 분리가 안 돼요. 쪼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막아버린 거야. 보통 계산을 막을 때 근우를 많이 써요. 알겠니? 그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좀 이 식의 의미를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의미를 쳐다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바꾸고 얘는 그냥 그대로 써보고. 그럼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0,0에서 a, b까지의 거리 공식이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지? 더하기 얘는 뭐예요? 2,1에서 a, b까지의 거리 공식 아닌가요? 맞죠? 생각을 해보면 좌표 평면에 얘는 0,0이 어딘가 있어요. 또 얘는 좌표 평면에 2,1이 어딘가 있고요. a, b는 같은 점인데 그죠? 어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만약에 a, b가 여기 있었으면 요거 더하기 이게 되는 거고 a, b가 여기 있었으면 이거 더하기 이게 되는 이거 더하기 이게 되는 거고 a, b가 여기 있었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러 가지 길이의 합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지금 최소값 물어보지 않았어? 최소값? 가장 작은 값? 그러면 가장 빠른 길, 그죠? 무슨 길?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선 거리가 가장 빠른 길 아닌가? 직선 거리가 가장 빠른 길이고 그때 A, B는 어디 있으면 돼? 뭐 이 직선 선분 위에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무조건 빨라지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돼? 0,0과 2,1에 있는 거리가 가장 작은 길이겠죠. 그거랑 같다 얼마? 루트 2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따라서 답은 얼마가 돼? 루트 5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또 한 번 더 할게. 2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얘들아. 다시 보시면 A, B가 실수일 때 그죠? 안 나왔죠? 점이 나올 이유가 없어. 여기서 여러분 그냥 바로 봐야 되니까. 의미가 뭐야? 의미가 얘는 A, B에서 1,0 사이의 거리고 두 번째 거는 A, B에서 0,1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럼 또 그림을 그리면 그지? 1,0은 이게 있을 거고 0,1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AB, B잖아. 역시 뭐 이렇게 가는 거리잖아. 그럼 최단 길이 뭐라고? 스트레이트 길이라니까. 스트레이트 길이 얼마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가 되겠지. 그지? 네, 최단 길이는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해 갔죠? 자, 이 문제 발전 문제 3번은 좋은 문제였다. 다음 맞풀 2번 갈게요.
자, 여기 나왔는데 두 점 나와 있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 자, 기억나요? 좌표 설정법. 이게 출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P의 좌표는 x축 위의 점이니까 x, 0이라고 할게요. 그죠? 같이 풀어볼게요. 2번 y축 위의 점 Q는 뭐가 되는 거야? 0, y가 되겠지? 됐지?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면은 요 3, a 3, 마이너스 2에서 그죠? B까지 거리, 즉 AP랑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거든. 이해 갔니? 그럼 AP의 거리는 루트 얼마 돼? AP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쓸게요. 0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자 BP의 제곱 좀 X 빼기 1의 제곱 마사의 제곱 사의 제곱. 자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을 테니까 그죠? 제껴주고 여러분 이 알맹이끼리 같은 건데 정말 다행인 게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X제곱 서로 사라져 버리잖아. 그지? 사라지고 그럼 정리하면요 여기 4x니까 여기 얘가 넘어가면 4x가 되겠죠. 그리고 요쪽이 17이고 그지? 13이니까 마사 그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1 적으면 안되고 문제에서 p의 좌표 물어봤잖아. 그지? p의 좌표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따라서 p의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지? 그럼 요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는 AQ랑 BQ랑 같다라고 쓰면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열심히 풀면 답이 나오겠죠.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 문제 볼게요. 변형 문제 5번 문제. 문제 보세요. A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2,1이고요. B가 4,3이에요. B가 4,3입니다. 근데 Y는 X 위의 점 P에 대해서 써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위의 점 아까 했었죠. 그냥 A, B라고 한 다음에 어디 위의 점이니까 뭐해라? 대입하라. 여기다 대입하면 A는 B다. 이거를 한 번에 적으면 B 대신에 A 적으면 되니까 A, A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사히 여러분들이 혼자서 올 수 있어야 돼. 성공이야.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해. 작지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A, A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야? 뭐 두 점에 AP랑 BP가 같대. 그지? 그럼 AP 이꼴 BP를 만족하는 A가 계산할게요. 점 사이 거리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이랑 루트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가 아니라 A죠. A 빼기 3의 제곱. 여기 A죠. A. 이렇게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제곱이랑 A 제곱이 사라질 거예요. 루트 사라질 거고 그지? 그럼 남는 것만 좀 적어볼까? 자 이렇게 나오니까 분수가 나오는데 (4분의 5야) 네 A는 4분의 5가 나오네요. 그죠? 마음에 안 들지만 답이 다 분수네. 그지? 그러면 지금 P의 좌표는 4분의 5, 4분의 5잖아요. 그지? 여기에서 원점까지 거리 0,0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그죠?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 계산하면 답이 되겠다. 그지? 4분의 5 루트 2가 되겠다. 그지? 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요것도 5번보다 어렵지 않아. 6번, 5번 똑같은 문제니까 열심히 풀어보세요. 다음. 자, 이 외심 같은 문제. 외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싫죠? 그죠? 그러니까 외심이 되게 싫은데, 이거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요. 일단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지? 딱 두 개만 할 건데, 일단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B편의 중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 외심 문제는 요 두 가지 정도 문제만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문제 풀면서 내가 좀 보여드릴게.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B가 4, 마이너스 2, C가 1,7. 자,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죠? 외심의 좌표 구하세요. 그러면 외심을 모르잖아. 알 필요 없어, 얘들아. 이번 단원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하 내용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심이라는 얘기는 중심이잖아. 빨간색 점이잖아, 중심. 근데 거리가 세 점으로 같다며. 그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 A가 이 정도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특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외심을 내가 뭐 P라고 한다면, 그죠? 그냥 이거 하라는 얘기야. 그림 외심 쓰는 얘기가 아니라, P로부터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이라는 얘기지. 이게 1번입니다. 얘가 P로부터 이 세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이거 아닌가? 이 두 개 정도 같은 거야, 아니었나? 얘는 그냥 세 개 다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이야기야. 1번이 이거고요. P로부터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충 이런 느낌일 거라는 얘기지. 알겠니? 그리고 이걸 외심이라 부른다는 거지.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 몰라도 답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세요. 근데 이제 2번까지 가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야. 보여줄게. 일단 풀어볼게, 먼저. 그러면 P가 지금, 그죠? 외심이란 말 안 줄 거니까 잘 안 줘요. 그다음 P가 뭔지는 모르지만 A, B로 나요. 그래서 열심히 푸세요, 열심히, 진짜로. 이제 최선을 다하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다 써.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지금. 그런 다음에 얘를 연립방정식 풀 건데, 루트 지우고, 요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할게요. 오케이? 정리하면 안 복잡해요. 첫 번째 1번 정리하면요, A제곱이랑 B제곱 날라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것만 내가 적으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8입니다. 는 A제곱 B제곱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B 더하기 20인 이꼴 A제곱 B제곱 지워주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B 플러스 50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정리할게. 그럼 정리하면은 암산으로 12A 는 이쁘다. 12가 나온다. A는 1 한 번에 나오네. 그죠? B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그지? 그리고 이거랑 할게요. 그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6A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18B 뭐야? 는 30 나와. 근데 A가 1이잖아요. B는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죠. 그래서 1,2가 답이 돼요. 아무 내용 없이 풀면 돼요. 아무 내용 없이. 이해 갔어? 어때? 이게 외심이야. 말만 외심이지, 그지?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좀 불편하지 않나요? 네, 불편하죠. 네,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세점사 세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그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는 약간의 트릭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약간의 트릭이. 왜 그러냐면 그림으로 좀 그렸을 때 좀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림으로 그렸을 때 편한 부분이 꼭 대부분이 편한 부분이 있는 문제 줘요. 잡아. 원 하나 그리세요. 일단 그려보는 거야. 일단 안 그려도 풀 수 있지만 그려봐도 괜찮거든. 근데 이 점을 관찰을 좀 해봐, 얘들아. 좌표를 관찰을 해야 돼. 그냥 관찰해서 안 되면 그냥 막 풀 거야. 요거를 세 개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똑같은 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얘랑 똑같잖아. Y좌표가. 그지? X좌표 똑같은 건 없죠. X 세 개 다 비교하세요. 다 다르지? Y 세 개 다 비교해서 두 개 똑같지? 이렇게 똑같은 게 있으면 이건 약간 빠른 방법이 있어. 무조건. 그 Y좌표가 똑같은 게 A랑 B랑 같잖아. Y좌표가 똑같아. 마이너스 2로. 그럼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선 하나 그려. 높이가 똑같은 선을.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라고 할게. 그럼 여기 두 점이, 원이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마이너스 2고 B가 4, 마이너스 2야. 외심은 어딨어? 이게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지? 자, 요렇게 Y좌표 똑같으면요, 이 외심의 X좌표는 당연히 중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4의 중점은 어디야? 1이죠, 1.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1, 얼마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좌표 설정할 때 A, B가 아니라 그냥 1,A로 넣어도 1,A로 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지잖아. A는 1이 바로 보였잖아, 그지? 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B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계산해야지 뭐. 여기 나머지 점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1,7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맞죠?
그러면 이제 이 거리를 계산해도 괜찮은데 얘는 더 이쁘게 줬다, 그지? 왜 더 이쁘게 줬는 줄 알아? 이제 완전 다 보이는데 그림을 좀 그리면 좀 편한 부분도 있어. 같은 좌표가 있을 때 1,7이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이게 1이잖아.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여기잖아, 그지? 여기가 지금 1,7이란 얘기야. 이해가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이 길이 계산한다면 이거랑 계산하면 정말 빠르게 답이 나올 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이해 갔어? 그럼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기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그죠?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죠? 근데 뭐 BC에 있다. 외심은 BC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얘기니까 뭐 이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오케이? 저 외심 문제는 외심 문제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외심이 나왔다 정도로, 풀다 보니까 외심이네 이런 느낌. 그리고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어디다? 예, 빗변의 중점이다. 이거 성질은 좀 알고 있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올 겁니다. 다음 마플 개념 3번 문제 갈게요. 자, 본 수업 시간에 이 문제 좀 내가 강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이게 좀 어둠의 공식이 있거든. 일단 풀어볼게. 자, x축 위에 p죠? x축 위에 점 p는 얼마 그러면 a,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몰라. 시키는 대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은 오히려 간단해요, 얘가. 됐죠? 그럼 문제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니까 두 개 더하세요. 암산 좀 할게요. 두 개 더하면 2a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2a가 나오고 더하면 20, 30 나오겠다, 그지?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러면 2차 함수잖아, 이거. a에 관한 2차 함수. 앞으로 여러분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과 요철이다. 알았니?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과 요철이에요. 그래서 이 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얘들아? 이 축이라는 말은 대칭축 말하고 있죠? 2차 함수에서 대칭축 구하는 법은 2분의 2분의 합. 이건 뭐 1학기 과정에서도 많이 했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요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알았니? 그래서 여기서 관찰을 해보시면 제곱자 플러스죠. 그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2분의 합이 12죠. 그죠? 그 아래로 볼록 먼저 하나 그려, 이렇게. 그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축은 뭐야? 2분의 합이 6이니까 축은 3이 되겠죠. 2분의 합이 6이니까. 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가 무슨 포인트야? 여기가 최소 포인트예요. 알았어? 끝. 그러면 결국 이 식은 a가 3일 때 최소가 나오고 최소 값은 얼마겠어? a에 3 집어넣으면 되겠지. 2 곱하기 9 마이너스 36 더하기 30, 그지? 그러면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32니까 12가 되겠지. 이렇게 축과 요철 쓰시면 된다. 알았니? 이해 갔죠? 다음 a가 마이너스 3,2고요 b가 1,4예요 이거일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인데 p를 구해줘야 되는데 p가 어떠한 말도 없으니까 그냥 x, y라고 할게, 얘들아. 그지? 자, 계산하면요 루트가 사라집니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럼 x제곱이 2개 나올 거야. 그리고 계산하면은 4x가 나올 거고요. 상수항은 10이 나올 거고, 그지? 또 y는 y끼리 계산하면 2y제곱 마이너스 6y 12y 플러스 20이 나올 거야. x는 x끼리 계산하시고요. y는 y끼리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가 딱
이렇게 차수가 어렵다고 쫄지 마시고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축과 요철을 그리면 자 요거 아래로 블록 그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축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요거 아래로 블록 y 그지? 두근의 합이 16이잖아요 6 그지? 그죠? 그럼 축은 얼마? 3. 결국 답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일 때 최소가 돼요. 그죠? 근데 p의 좌표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최소값은 그냥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3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거 8 나올 겁니다. 그죠? 또 y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y에다 3 집어넣으면은 2가 나오나? 그럼 최소값은 10이 되겠는데? 맞죠? 네,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따로 보시면 돼요. 쫄지 마시고. 오케이? 자, 요거는 좌표 설정법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위의 점이니까 a, b인데 b는 뭐가 돼야 돼? a 더하기 3이라는 관계식. 그지? 요거 이용해서 p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알았니? 다음. 자, 4번 문제 할게요. 요 삼각형의 이제 형태를 결정하라고 나온 문제인데 삼각형의 삼각형의 모습. 그 삼각형이라는 거는 말이야. 각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3개 있죠. 변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3개 있죠. 각이 3개, 변이 3개 있죠. 근데 너네들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를 할 때는 변보다는 각을 많이 썼을 거야. 뭐 각도 구하고 뭐 되게 많았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각 잘 안 써요. 변 위주로 갈 겁니다. 변 위주로. 알았니? 그래서 삼각형의 모습을 결정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세 변의 길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 풀어요. 세 변의 길이 다 구하세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구했더니 다 같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삼. 또 세 변의 길이 구했더니 뭐 2개만 같다. 그지? 뭐야? 이등변 삼각형. 그지? 이해 갔죠? 또 세 변의 길이를 구했는데 다 달라. 그지? 다 달라. 근데 뭐 이렇게 뭐 피타고라스 만족한다. 그지? 그러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얘는 이등변 삼각형. 자, 요거 3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 분명히 3개가 나왔거든. 이렇게 다 다른 게. 근데 이거로 만족해. 그리고 알고 봤더니 C가 아니라 이게 A가 나와. 2개는 똑같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을 모르더라도 어떤 삼각형이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됐죠? 상황을 살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세 변의 길이 구하고 뭐 물어보는데 1번 안 나오고 2번으로 바로 풀면 될 것 같거든. 자, A 좌표가 얼마입니까? 1, 2. B는 얼마? 3, 마이너스 2. C는 얼마? 5,4잖아요. 그럼 A, B 계산하면, 그죠? 루트. 자, 4 더하기 4, 16. 루트 20 나오겠다. 그지? 자, 저는 삼각형 모습 물어볼 때 보통 밖으로 루트 20, 뭐 2루트로 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피타고라스 쓸 때 내가 편해요. 뭐 하나의 경험치라 볼 수 있겠죠. BC 길이 계산하면은 X 차이가 2니까 4 더하기 36. 루트 40이 되겠죠. 또 AC 길이 계산하면은, 그죠? AC 길이 계산하면 16. 4니까 16 더하기 4가 돼서 루트 20이 되지. 일단 보여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아, 이등변이구나. 끝이 아니라 작은 거 2개 더해서, 제곱해서 더해서 큰 거 나올 수 있지, 그지? 네, 얘는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런 것도 경솔하게 또 그냥 이등변 쓰고 틀린 사람도 있어. 오케이, 피타고라스 관계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를 보여준 거야. 누가 그림 그립니까 이거를?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삼각형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등변도 알아줘야 되고요. 직각도 알아줘야 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다? 직각 이등변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이런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그림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알았지? 그래서 요 세 문제 좀 다 꼭 푸시고요. 문제 어려운 거 좀 있어요. 이런 거. 다음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얘가 네 번째 공식이에요. 네 번째 공식. 첫 번째가 뭐였지? 내가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 제일 중요한 거야. 좌표 설정법. 두 번째가 뭐였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세 번째가 내분점인데, 내분점은 아직 문제로 안 나왔네. 그지? 얘 파푸스가 먼저 나오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봤지만 얘들아, 중선이 뭔지 알아야 돼요. 중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박중선, 김중선. 그게 아니고 농담이고요.
중점 있죠? 어떤 변의 중점. 보통 미드포인트에서 M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중점이랑 이어버린 걸 우리는 중선이라고 합니다. 중선 몇 개 나와? 중점이 3개 나오잖아, 이렇게, 그지? 예. 중점 3개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삼각형에서 중선끼리 이어버리면요, 꼭 한 점에서 만나. 꼭 한 점에서 만나. 얘를 뭐라 그러지? 기억나요?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야 되라. 알겠니? 일단 중선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중선은 뭐다? 어떤 한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과 꼭 반대 대응되는 꼭지점을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해요. 그럼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뭐냐면, 파푸스가 만들었겠죠. 중점 M A B C. 그래서 이거예요. 그림 가지고 보시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절반 제곱의 2배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걸 파푸스의 정리 또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증명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엔 증명 문제가 한 채우기 나오기도 했고 뭐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요즘에는 이거 증명 문제라기보다는 활용 문제도 많이 나와서 하나의 기하적인 공식, 기하 공식으로 여러분 4번째 공식으로 그냥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유도됐냐 보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은 이제 중선의 제곱 더하기 절반의 제곱의 2배. 오케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가 좀 풀어볼게.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13번. 자, 그림 보시면 중선 보이지, 중선. 얘들아, 중선 보이면 파푸스뿐이 없어요. 중선, 파푸스 친구는 중선, 오케이? 중선 보여. 그러면 요거를 내가 AM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X라고 할게. 그럼 중선 정리 쓰면은 왼쪽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의 제곱은 2배, 그지? X의 제곱 더하기 요 절반, 4죠? 4의 제곱.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다시 여기서도 요거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이번엔 BC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요걸 내가 X라고 하면, 그지?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2배에 2루트 5의 제곱부터 하는 거니까 20이 되겠고 X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X를 구하면 답이 아니라 답은 2X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여러분 마무리하세요. 근데 이제 4번 같은 문제가 좋죠.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괜찮은 문제인데 왜 괜찮냐면 봐봐.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중선 정리를 쓰는구나 판단되는 순간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공식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숨길 거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 타이밍을 많이 숨기려고 노력을 하세요. 숨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중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AD도 그렇고, AE도 그렇고, 중선이 아니지 않나? 중선 아닙니다. 그죠? 3등분선이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파푸스 정리냐? 그지? 보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줬었고요. 그죠? 꼭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얘가 6이에요. 얘가 4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중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즉, 여기를 보세요. 이 삼각형, 왼쪽 삼각형.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왼쪽 삼각형만 보는 거야. 오른쪽을 지워버리고. 그러면 A는 중선 맞죠? 맞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 삼각형 A, E, C를 지워버리면, 그죠? A, B, E만 보면 중선 맞잖아. 또, 이번에는 여기를 보자. 얘만 보시면 이번에 A, B, D 날려버리면 B가 중선 맞지? 네, 이렇게 중선 2가지로 보란 얘기입니다. 알겠니? 예.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왼쪽 거에서 중선을 사용하면, 그죠? 이거랑 이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6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배 A 제곱 더하기, 지금 이 길이가 2, 2이거든요. 6을 3등분 했으니까 4가 되겠지. 또
이번에는 이 오른쪽 거에서 중선을 보시면 그죠? a제곱 더하기 16은 2배의 b제곱 더하기 4가 되겠지. 이렇게 파푸스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럼 뭐 연립하면 되는데 두 개 더 해버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정리하면요, 36 더하기 16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 2a제곱 2b제곱이죠.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88 더하기 16이 되겠다. 그지? 그럼 a제곱 b제곱 넘길까요? 사라지네. 그지? 16 사라지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이 딱 나오네. 뭐 a, b도 구할 수 있긴 한데요, 그냥 뭐 문제에서 a제곱 b제곱 물어봤으니까 바로 보여서 그냥, 그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괜찮은 문제 맞죠? 증명 문제 하지 마시고. 오케이? 근데 이 파푸스 문제 있잖아. 파푸스의 정리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기억해야 돼. 얘들아, 파푸스의 정리랑 제일 친한 아이는 누구냐? 중선을 사용하는 무게중심입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이랑 나중에 찰떡궁합이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무게중심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좀 어렵다. 뒤에 무게중심이 이제 그 6번 내용인데 어렵다 싶을 때는 파푸스를 떠올리셔야 돼요. 꼭 기억해. 이거 함정 문제고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돼. 알면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어서 내분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점거좌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좌표 설정법 1번이, 2번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3번이 내분점 공식이었고요. 4번이 파푸스 중선 정리. 자꾸 기억하세요. 적어도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템들이니까. 4번까지 했어요. 내분점은 공식을 드렸죠. 그죠? 유도도 했고 공식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뭐 패스할게요. 여기 1차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패스. 자, 2차원이죠. 2D, 그지? 2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저랑 풀 건데, 내분점 공식 한번 확인하시고, 중점 공식은 요렇다는 거. 중점은 1대1 내분점으로 봐도 괜찮고요. 또는 평균으로 봐도 괜찮죠.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보기 문제 풀어보세요. 왜냐면은 공식의 숙련도는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그죠? 이해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한번 해봤고, 그지? 공식을 외웠다면 한번 써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죠? 이렇게 쓰는구나. 몸으로 좀 느껴보세요. 자, 마플 보충에 이제 여기 뭐 교과서 방 내용, 그치? 교과서 외부 내용인데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문제로는 나올 수 있는데 외분점이라는 말 자체를 다이렉트로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나온다면 우리는 그림으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지 않아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내분점 마플 개념 익힘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1번을 보시면 1번에 1번 1차원이죠. 언디멘전 아웃. 여기도 아웃. 1차원은 아예 그냥 스스로 알아서 빼세요. 2차원만 보시면 됩니다. 1번. 네, 2번 할게요. 자, 여기 뭐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 1대2로 내분하는 점, Q, 그제 PQ의 중점. 그러니까 3번 하는 얘기죠. 좀 성가신 문제인데, 뭐 내신 문제로는 뭐 이런 거 공식 습득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처음이잖아, 그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A, B의 몇 대 몇이야? A, B의 3대 2의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3 플러스 2분의 3B 더하기 2A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거 행렬 연산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행렬. 오케이? X, Y 따로따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자는 분모가 5분의 1 뽑아내고요. 3B 여기다 3배 하세요. 그냥 얼마 그러면 12, 마이너스 9 더하기, 그지? 2배 하세요. A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2, 4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X는 X끼리 계산하고 Y는 Y끼리 계산, 행렬식 이렇게 계산했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가 나와? 12가 나오고 마이너스 5가 나온다. 5분의 1로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 1대2로 내분하래. A, B에, 그지? 1대2의 내분이거든. 어떻게 한다? 1 더하기 2분의 크로스 X자가 나와줘야 돼. 1B 더하기 2A. 이게 내분점 공식이다. 그럼 3분의 1 뽑아내고, 자, 1B 그냥
4하고 마3이겠죠. 더하기 2a 2배 하세요. 마이너스 2, 4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3분의 1 되고 x는 x끼리 더하면 2가 되겠고 y는 y끼리 더하면 1이 되겠고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 들어갈게. 3분의 2, 3분의 1이 된다. 그죠? 뭐 답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만 할게. 중점은 그죠? 요거랑 요거 중점 구하는 거니까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됐고 자 여기 있는 문제 이런 거 괜찮거든요. 이런 거 요거 똑같은 문제고 얘 괜찮고 얘 괜찮아요. 그죠? 또 요런 문제가 좀 어렵거든. 왜 그러냐면 안 나왔잖아. 그지? 예, 요게 지금 안 나왔는데 요거를 제가 좀 풀어 드릴게요. 요거 아마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별표 치세요. 요렇게 나와 얘들아. 내분점 혹시 딸랑딸랑 외운 친구들 뭐 공식만 외우고 이렇게 한두 번 써보고 아 내분점 쉬워요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아이들 있잖아. 그지?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 경제를 해주는 문제가 18번 문제니까 18번 되게 괜찮은 문제야. 꼭 열심히 풀어보시고 설명 듣고 풀었다면 다시 복습하세요. 요거 나옵니다. 이런 유의 문제는 꼭 나와. 변별력 있는 문제로. 자 문제 보시면 A의 좌표가 나왔다. 그치? A는 A의 좌표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부호가 양이든 음이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좌표가 나왔잖아. 그치? 그런데 선분이야 얘들아. 선분이라는 말 직선과 선분은 달라요. 선분은 유한합니다. 양쪽 끝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는 거야. 오케이? 양쪽 끝에 선분 위의 점이니까 P는 어디 있어야 돼? P는 여기 선분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 선분이란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말 나와 있죠. OAP는 EBP 이거를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 되겠어요? 이거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면요 이 점과 좌표 단어에서는 이거를 B로 바꾸세요. 비례식으로 바꾸는 게 좀 편안할 겁니다. 즉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AP 대 BP는 몇 대 몇?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알죠? 여기 몇 대 몇이 돼야 여기서 몇 대 몇이 돼야지 위에 있는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역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2랑 B랑 BP랑 곱해줄까 얘가 2가 되고 얘가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럼 이렇게 봤더니 좀 편안하지 않나? 우리가 배웠던 내분점 그 공식이랑 좀 우리가 썼던 거랑 일치하잖아. A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그러니까 AP가 얼마다? 이렇게 쓰기 제일 좋아. 2K이고 BP가 5K구나. 그지? 그럼 A에서 P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5칸이기 때문에 얘가 2칸이고 얘가 5칸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2대 5의 내분점이네요. 내분점. 그지? 그럼 여러분들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해석 끝났잖아 이제. 해석 끝났으니까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만. 그지? A, B의 2대 5의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2 더하기 5분의 2B 더하기 5A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넘어갈게요. 다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 보세요. A, B 나왔죠?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는 거는 무섭지 않아요. 예. 고민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조건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관찰을 해 봤더니 불편하죠. 뭐 1대 2의 내분점도 아니고 그지? 뭐 2대 3도 아니고 T대 1 빼기 T의 내분점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런 게 불편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식 배웠잖아. 그지? A, B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시키는 대로. T대 1 빼기 T의 내분점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지? 배운 대로 이거 더하기 이거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T 곱하기 B 더하기 1 빼기 T 곱하기 A 이 같죠? 그냥 쓰면 돼요. 그 뭐 1은 지울게 얘들아. 그러면은 6T 콤마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더하기 1 빼기 T니까요. 그죠? 2T 마이너스 2 콤마 그지? 5 마이너스 5T가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은 8T 마이너스 2 콤마 맞죠?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지? 자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요. 얘가 어디? 1사분면이 돼야 돼. 학생들이 어디에서 착각을 많이 하냐면 1사분면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다 알지는 못해.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사잖아. 여기 2사, 여기 3사, 4사잖아 얘들아. 그지? 근데 여기 X축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기 X축 같은 경우 또 여기 Y축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이런 부분들 축 이외의 점들은
그 4분면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확히 1, 4분면이라는 정의는요, 플러스입니다.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 2, 4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마, 풀마 등 안 들어가요. 0 안 됩니다. 0이 되는 순간들은 4분면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어서 푼다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게 1, 4분면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고요. 얘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등 안 들어가요. 그래서 8t-2가 0보다 크고 and 그죠? 마이너스 8t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t의 범위는 수적 뭐 암산하면 4분의 1에서 8분의 5까지가 답이 되겠다. 등호 넣어주면 망하는 거야. 네, 그거 좀 주의사항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좀 볼게요. 21번. 자, 별표입니다, 별표. 이 발전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웠던 그 단원, 내용, 공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모의고사 버전인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여러분 떠먹여주지 않아요. 갖고 있는 거를 응용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번 봐요. 좌표가 나와 있어. 그지? 항상 말하지만 점과 좌표는 이렇게 리얼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순간이 몇 있긴 하거든요. 몇 있긴 한데 리얼하게 그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는 게 더 나아요. 일단 관찰할 때는 관찰하고 나서 이제 푸는 과정에서 뭔가 좀 뭐 적색 경도가 울린다든지 주의사항이 보일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리얼하게 그리면 더 어렵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그리면 잘 풀려요. 어차피 좌표 나왔잖아. 그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BC 위에 P가 이렇게 있대. 그죠? 근데 삼각형 ABP를 거둔데 이 APC 얘가 이는 오른쪽에 3배래. 그죠? 얘가 면적이 S면 얘는 면적이 3S란 얘기잖아. 이거 너무 뻔하죠?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고 있는 분 없죠. 그죠?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각형의 면적 공식,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을 내가, 그죠? 얘들아, 얘를 밑변으로 봤다면 지금 얘가 높이가, 그지? 요 초록색 사이 이게 높이로 일정해.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도 이 높이가 되는 거고 오른쪽 3S도 이 높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요. 2분의 1 똑같아요. 결국 넓이가 3배라는 얘기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3배가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야? 얘가 이 길이가 K라면 이 길이는 3K가 되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P라는 점 뭐가 되는 거야? BC의 몇 대 몇? 1대 3의 내분점이란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BC의 1대 3의 내분점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괜찮지? 내분점이라는 표현을 넓이의 비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한번 틀리면 안 틀리겠지. 네, 이거 마무리 하세요. 다음. 자,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막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사각형. 얘들아, 그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먼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모든 삼각형에 다 이름이 있어요.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정삼각형. 근데 사각형은요, 이름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둔각 삼각형 이런 거 없잖아. 둔각 사각형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렇게 평행 내변이 모두 막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그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구제불능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어. 문명의 삼각형. 이런 문명의 사각형을 나는 막사각형이라고 해요. 막 생겼다 그래서. 뭐 우리 조면 친구들 보면 막 생긴 사람들 있잖아. 뭐 나도 막 생겼지만, 그죠? 뭐 생긴 게 마이웨이, 그지? 뭔가 대중적이지 못하고 막 생긴 사람도 있죠. 뭐 외모 주상주의죠 요즘에. 안타깝지만 여튼 막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얘가 좀 성형을 했어. 얘가 좀 성형을 해서 좀 이뻐지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뭐 쌍꺼풀 수술한다고 다 뭐 이렇게 미인 되는 거 아니야? 미남 미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수술 하나 하자. 야, 너는 임마 턱선이 어긋났으니까 턱을 맞출게. 그래서 위아래 맞춰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충 옆 라인은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지? 얘보단 좀 낫죠. 왼쪽 거보단 좀 낫죠. 두 개가 좀 평행하게 만들었으니까 좀 그준 볼만합니다. 이렇게 위아래 두 개만 맞춘 사각형을 뭐라고 하죠?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드디어 이미 붙었어요. 또 막 생겼을 때는 이름도 없었는데 이제 좀 그나마 위아래 좀 뭐 살짝 손을 좀 칼을 좀 댔더니 주변에서 그래도 좀 이름 별명도 붙이고 이름도 붙이고 좀 괜찮지. 아, 내가 좀 인기가 있구나, 그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보다 욕심이 더 생기지, 사람이. 그래서 항상 가진 놈들이 더 가질라 그래. 이쁜 애들이, 잘생긴 애들이 더 꾸밀라 그래. 또 뭐 좀 엄마 꼬셔가지고 엄마 나 좀 더 해보면 안 돼? 했습니다. 좌우도 맞춰볼게요. 그래서 위아래만 평행하지 않고 좌우까지 평행한 거 드디어 등장했죠. 그죠? 뭐 사각형계의 어떤 뭐 아이돌, 평사, 그죠?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면 얘도 이름이 붙죠. 뭐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 사변형부터 출발을 하는데 사실 스토리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자 그러면 이제 평행 사변형 그죠? 예, 평행 사변형은 성질을 좀 볼게요. 평행 사변형 성질 일단은 요거 봐봐 얘들아. 서로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 어때?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끼리 각도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평사의 성질인데요. 그럼 평사 중에서 특별한 평사가 또 있어요. 또 성형 더합니다. 완전 인조인간 만들었게요. 평사 중에서 이게 이웃한 변이 같아요. A랑 B랑 같거나 이웃한 마주보는 각이 서로 같습니다. 아니 이웃한 각이 서로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 뭐라 그러죠? 요거. 그럼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는 얘기야.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은 평사를 뭐라고 합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하죠. 이게 아닙니다. 말은 뭐라고 합니다. 정사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웃한 각이 서로 같은 그죠? 사각형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상적인 정사를 보시면 여기서 어때? 내각의 합이 2알파 더하기 2베타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알파랑 베타랑 같다는 조건 나오면 내각이 모두 다 4알파가 되겠죠. 4알파가 360이니까 알파는 90이 될 겁니다. 그지? 결국은 모두 다 90도, 내각이 90도인 사각형이 되겠죠. 4개의 각이 모두 90인 사각형을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린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이뻐졌어요. 막사에서 그죠? 사다리꼴에서 평사에서 이제 마름모 직사가 됐어요. 돈 좀만 더 쓸게요. 돈 좀만 더 쓸게요. 그러면 성형을 더해서 변의 길이도 같고 각도 같게 만들면 뭐가 될게? 이 둘 다 합쳐버리면 뭐야? 이거 너무 쉽죠? 얘가 정사각형입니다. 완전히 뭐 그죠? 조각 미남 조각 미녀죠. 그죠? 제일 쉬운 거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스토리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로 나오는 거 이제 우리 수험생이니까 문제로 나오는 거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정사각형 나와요. 직사 안 나옵니다. 마름모 나와요. 평사 나와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니? 마름모 정사 평사를 준비하세요. 평사 제일 쉬운 게 정사 같지만 제일 쉬운 건 얘가 제일 쉽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사가 어려워요. 이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어려워요. 매운맛인데 맛있게 매운맛 있잖아. 네, 그런 느낌이야. 난 좋다고 봐요. 네, 정사 문제는 언제나 재밌습니다. 마름모는 언제나 별로예요. 난 싫어. 예. 한번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 이미지를 왜 생겼는지,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평사의 문제를 나왔는데, 자, 마플 3번에 1번 보시면 평사가 나왔지. 평사가 A가 마이너스 4,5고요. 뭐 ABC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평사래. 여러분 평사 뭐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와 있고 좌표 나와 있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막 찍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니까 A, B, C, 아 D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을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그리고 안 되는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여기 평사 A, B, C, D라고 했잖아, 그지? A, B, C, D라고 말했을 때는요 읽는 방법 콜 순서가 A, B, C, D 이런 식으로 콜 순서를 줘야 돼요. 이거 읽어봐 해버리면 여러분 A, B, C, D라고 읽든 A, D, C, B라고 읽어야만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A, C, B, D 이렇게 읽으면은 그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약속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콜 사인, 콜 네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알았니? 콜 네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쁘게 하나 그릴 겁니다.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은 참고 자료일 뿐. 해석기하가 보통 이래요. 일반기하랑은 달라. 일반기하는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 해석기하는 그냥 콜 순서, 콜만 보시고 대충 이쁘게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가 나왔다고 치자. 됐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되도록이야. 자, 평사가 되도록인데 평사. 저는 평사를 물어본다면 저는 체인지 봅니다. 체인지가 뭔지 알죠? 변화량, 그지? 이거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여줄게. 자, A의 좌표 이제 기입할게요. 마이너스 4,5예요. B의 좌표는 마이너스 5,4예요. C의 좌표는 2,3입니다. D의 좌표는 A, B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체인지를 볼게. 체인지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D 구하는 거잖아. D. A, B, C, D.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 변화량은 같을 거야. 또는 D 구하는 거니까 D를 목적으로 봤을 때 B에서 A로 올라갔을 때의 체인지와 C에서 D로 올라갔을 때의 체인지는 서로 같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지금. 그죠? 한번 요거 해볼게요. 야 1로 갔을 때 체인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2로 갔으니까 X 7만큼 증가했다 변화량. 그죠? 요거는 4에서 3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네. 똑같은 얘기야. 얘도 1로 갈 때 7 증가하고 1 감소하면 돼요. 그럼 7 증가하면 3이 되겠고 1 감소하면 4가 되니까 답은 3,4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거를 한번 해볼까? 이거 위로 올라갈 때 체인지. 자 마이너스 5,4인데 마이너스 4,5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증가했다는 거 알 수 있죠. Y축으로도 1만큼 증가했다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1,1만큼 증가시키면 얼마 되는 거야? 3,4 똑같네. 뭘로 가도 답은 똑같이 나오네. 그지?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 푸세요. 체인지로. 뭐 답안지에서는 뭐 중점을 써. 얘랑 A 중점이 뭐 얘랑 같다. 평사의 성질을 쓰는데 굳이 그거 쓸 필요 없잖아. 그죠? 평사의 성질 더 간단한 거 쓰면 되는데. 그래서 평사가 제일 쉽고 좋습니다.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쉬워서. 자, 근데 마름모 등장했죠. 제가 싫어하는 마름모. 자, 마름모 보여줄게. 마름모. 마름모. 2번. 왜 마름모를 싫어하냐면 마름모는 이제 네 변의 길이가 같다잖아요. 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 공식을 써야 돼. 근데 두 변의 길이 공식 알잖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루트도 있고 제곱도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식이 되게 헤비합니다.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걸 4번 써야 돼? 그걸 4번 써야 돼. 4번. 이해가? 그걸 4번 써야 된다고. 아주 짜증이 나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면 선생님 마름모도 평사 아닙니까? 네, 마름모도 평사 맞아요. 그럼 체인지 쓰면 안 돼요? 네, 체인지 쓰면 되는데 체인지만 써서는 안 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의 길이 공식을 사용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래. 저는 다 쓰겠습니다. 다. 체인지 쓸 거고요. 부족한 조건을 변의 길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 볼게요. 봐봐. 같이 쓰는 게 그나마 스트레스가 적게 받아요. 일단 체인지를 볼까? A 요거랑 요랑 체인지 같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같지? 그럼 생각을 하면 얼만큼 여기서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증가를 했겠지. 그지? 그죠? 여기에서 이거 뺄게요. B에서 A 뺄게요. 이거 변수니까. 그리고 A에서 2 빼면 되겠죠. A 빼기 2. 자, 이렇게 가는 방향의 체인지는 X축으로는 플러스 2고 Y축으로는 A 빼기 2만큼 변화했어요. 자, 이렇게 가면 체인지가 얼마가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똑같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여기서 이거 빼면 B 더하기 3이다.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준다고. 만약에 요거랑 2랑 B 더하기 3 위치가 바뀌었으면 게임 끝났죠. 근데 항상 그렇게 안 끝나게 주더라고. 그래서 일단 체인지가 같아야 되니까 얘랑 이 체인지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A 빼기 2는 B 더하기 3이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선생님 저는 꿈과 소망을 담아서 이거 한번 써서 이거 쓰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해보세요. 해봐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리 써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뭐가 돼? 마름모의 특징이잖아. 그죠? 그럼 나는 가만히 봐봐. 제일 편한 게 뭔지. 그래서 제일 편한 거 이 길이 고정되지 않았나? 그죠? 이 길이 같이 이거 두 개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어차피 조건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만 추가로 더 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D의 길이 구할게요, 얘들아. AD는 루트. 그죠? 6과 마사의 제곱이니까 10 더하기 25. 5의 제곱. 그지? 100 플러스 25 그냥. 얘랑 이거 AB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이게 델타 X고 델타 Y이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넣을게요. 그러면 사라지고 121이죠. 곱하면 이쁜데? 그죠? A가 13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답이 A가 양수니까 13이 되겠다. 그지? 그럼 A가 13이면 N은 11이고요. 그죠? B는 8 되겠다. 그지? 이렇게 A, B 구할 수 있죠. 여기서도 내변의 길이 조건 썼어요. 얘는 또 대각선이 뭐 중점 썼는데 그지? 나는 뭐 썼어? 이거 안 쓰고 체인지랑 거리 썼다고. 체인지가 더 나니까. 그래도 마름모는 손이 많이 간다. 글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좀 불편하잖아. 내신 문제 내기에. 왜 그러냐면 내신이 어렵게 내야 될 필요성은 없지만 학생에서 공부한 아이들과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 줄 세우는 게 내신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마름모 말고 내가 정사각형 문제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잘 봐. 정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정사각형 ABCD가 뭐 OA, BC 이렇게 생겼다고 문제 나와요. 그리고 A의 좌표가 3,2라고 한번 해볼게. A의 좌표가 3,2. 자, 이게 정사각형 문제거든요. 이럴 때 뭐 이 정사각형의 뭐 좌표를 다 구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들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다양한 문제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이게 이제 맛있는 매운맛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이거 보면은 한 변의 길이는 딱 구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루트 13이잖아. 대충 대부분 아이들이 이거 구하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지. 막 이것도 거기도 하고 그지? 뭐 루트 13이니까 루트 26 뭐 이렇게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꼭 배우세요. 정사각형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보여줄 거야. 자, 요거 있죠. 평행선, x축과 평행선, 그지? 움직일게. 이렇게, 그지? 쭉 한번 스캔 위아래로 x축의 평행의 스캔을 쫙 뜨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선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선, 요 두 개 있지, 두 개. 여기 선과 이 선을 진하게 칠하세요. 오케이? 같은 방식으로 y축이랑 같은 방식으로 y축 있잖아, 그지? 오예. 쭉 스캔 떠서 얘랑 얘, 그지? 그 만나는 순간을 스캔 뜨세요. 체크하세요. 그러면 끝. 뭐가 보입니다. 하자. 이렇게. 이거 하나, 이거 둘. 아이고, 대충 됐죠? 이러면 이제 뭐가 보이지. 자, 무엇이 보이는가? 자유가 보인다. 얘가 보인다는 거지. 이 네 개는 무조건 합동이다. 무조건 합동. 알았어? 즉 이 A 좌표가 3,2이기 때문에, 그지? 이 길이가 얼마다? 3이다. 이 길이가 2다. 그지? 긴 게 3이고 짧은 게 2다. 이제 못 풀 수가 있을까요? 뭐 좌표 궁금한 거 있나요? 야, 이 좌표 얼마야? 이게 3이고 원점에 3만큼 내려갔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2,3이겠지. 얘는 얼마겠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5,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 다 구하지. 너무 편하지, 그지? 네, 맛있게 맵죠? 모를 땐 괴로운데 할만하지? 나오면 좋겠지? 네, 정사각형 이렇게 푸세요. 꼭 기억하세요. 정사는 이렇게 풉니다. 알면 너무 좋아요. 나오길 바랍니다. 다른 분은 안 남았으면 좋겠고요. 평사도 안 남았으면 좋겠어요. 평사도. 공부한 친구들이 좀 그죠? 공부한 친구들이 노력을 좀 폄하시키는 그런 너무 쉬운 문제라. 예. 다음. 앞을 4번. 자, 드디어 5번째 얘기 나옵니다. 5번째 이야기. 점과 좌표에서 나오는 5번째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점과 좌표 1번이 뭐였어? 좌표 설정법. 2번이 뭐였어? 주점 사이 거리 공식. 3번이 내분점 공식. 그죠? 4번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이랑 잘 어울린다고 했었어요. 5번이 뭐냐면, 5번은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 친구인데요.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분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증명을 한 번쯤은, 이건 증명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 증명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첫 번째로 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중선이 아니에요. 네, 중선 아닙니다.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D라고 할게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변을 이등분하는, 그죠? 얘랑 각을 이등분하는 이 선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각을 이등분하면 변을 이등분하고, 변을 이등분하면 각을 이등분하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절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 뭐 정삼각형이라든지 이등변 같은 경우는 각의 이등분선이 변의 이등분이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고요. 보통 일반 막삼각형 있잖아. 뭐 일반 그냥 대충 생긴 거 있잖아. 그죠?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 그려보면 막 생겼어. 그지? 이 각을 이등분하면 이 정도 아닌가? 더 얘랑 같아 보이진 않잖아. 그지? 맞죠? 또는 얘를 변을 이등분해볼까, 이번엔? 얘를 변을 이등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 얘랑 같아 보이진 않잖아. 그지?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이랑 변의 이등분선은 서로 다르다. 이해 갔어? 네, 첫 번째 그거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이야기는 중2 과정입니다. 중2. 자, 여러분 출신 중학교에 명예를 걸고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멈춰놓고 지금 증명을 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 고! 뭐 안 하고 있죠. 뭐 딱 봐도 뭐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뭐 멈춰놓고 증명했다, 아니면 1분에서 멈춰놨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뭐 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죠? 아마 또 책상 앞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누워서 볼 수 있는 거, 누워서 뭐 숙제니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펜 없이 지금 구경만,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죠? 뭐 어쩌라는 얘기가 할 수도 있고. 여튼 본인이 정말 증명한 사람은 상위 1%다, 예,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증명할게요. 봐봐. 연장선을 갑니다. AB의 연장선. 그리고 요 AD의 평행선을 하나 C에서 올립니다. 오케이? 이해 갔죠? 그리고 각도 이름을 좀 내가 좀 체크 좀 할게, 얘들아. 아니, 그냥 X라고 할까? 예, X. 그럼 여러분, 요 X라는 각은요, 여기 X 보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이루는 각이 X죠? 그럼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이루는 여기도 X일 겁니다. 동의각이니까.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빨간색이 180도니까 180 빼기 2X겠죠? 그럼 여기는 X 아닐까? 내각의 합이 180이 돼야 되는데 얘가 180 빼기 2X면 얘가 X가 돼야 2X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예요, 그냥. 여기가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된다는 말을 나는 하고 싶었다는 얘기지. 이렇게 연장선을 보조선을 거버리면. 그럼 뭐가 보이는가? 당연히 닮음이 보이죠. 닮음이. 그지? 뭐 대 뭐는 A, B 대 B, D는, 그지? 뭐? 이거 대 이거는, 그죠? 이거 대 이거, 그죠? 맞잖아, 이거 닮음. 이 닮음조차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외우세요. 이건 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A, B 대 BD는 A2 대 CD. 뭐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자, 중요한 거, A2 지우려고. A2를 왜 지울 건데? 얘랑 얘랑 같다며, 그지? 이등변이라며. A2 대신에 AC로 바꾸려고. 네, 증명 끝. 간단하죠? 뭐 중2 때 나온 증명 과정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A, B 대 BD는, A, B 대 BD는 AC 대 CD로 돼요. 그림으로 갈게. 다시 설명할게. 자, 이렇게 있어.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지? A, B, C. 보통 각의 이등분선은 미드포인트 아닙니다. M 안 쓰고 D 써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순서 바꿔서 나는 이렇게 하거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지? 그러니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그러니까 L 대 L은 R 대 R 해도 괜찮고 L 대 R은 L 대 R 해도 괜찮은데, 보통 그 공통수학 과정에서는 L, R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A, B 대 AC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니? 예. 또 각의 이등분선에 어이구 뭐야 왜 사다 있고,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외우세요. 이게 5번입니다. 알았죠? 자, 얘는 원툴이에요. 각을 이등분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통수학에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 각도를 못 써. 공통수학은 해석기하는 한계가 이렇게 각도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등분했다는 말에서 뭐 너네들이 다른 방법 뭐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쁜이 없기 때문에 외우는 건 좀 쉽진 않지만 푸는 건 쉽다. 자, 마플 4번 문제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문제 보면 어때?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 일부러 이렇게 준 거거든. 되게 못되게 줬잖아. 내가 말했잖아. 해석기 하니까 우리가 뭐 그림 가지고 막 풀 거 아니잖아. 대충 이쁘게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냥. 그죠? 뭐 굳이 못생기고 그래서 뭐 이쁘게 X축이랑 평행하게 딱 빛이 그려놓고, 문제가 A의 이등분선 딱 나왔잖아. 이등분선 딱 보이잖아요. D라고 났어, 그지? 근데 이렇게 보면 마음도 편안하고 좀 든든하잖아. 그때 A, 그죠? 여기 써야 되는 게 뭔지 알겠죠? AB 대 AC는 BD 대 CD. 아, 이거 쓰는 거구나. 그래서 AB의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해버릴 거예요. AB의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자, X 값의 차이가 5니까 25고요. Y의 값의 차이가 12니까 144죠. 더하면 169는 13의 제곱 13. 왜 이래? 또 이거 뭐 AC 구하면요, AC 3하고 4니까 5가 되겠다. 뻔한 3, 4, 5네. 그지? 됐죠? 그럼 뭐가 되는데? A 대 이거는 13 대 5는 13 대 5란 얘기니까, 아이고 감 잡았다. 그지? D는 뭐가 되는 거야? D는 BC의 13 대 5의 내분점이 되겠다. 그지? 그죠? 그 내분점으로 또 나왔네. 13 더하기 5분의 13C 더하기 5B로 마무리 여러분들이 하세요. 괜찮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각의 이등분선 나올 땐 그림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죠? 원툴이야. 각을 이등분하는 조건은 예쁜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각을 이등분하는 조건은 예쁜이 없다. 그죠? 내심이라는 표현을 좀 우아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내심이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냥 각의 이등분입니다.
그죠? 이런 것만 단편적인 지식은 중학교 때 배웠지만 까먹으면 지금 같이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네, 여기 써있네, 그지? 예,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각을 2등분 했다. 내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 너네들 중2 때 배웠던 거. 지금 많이 배웠잖아. 문제는 그게 많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많이 배웠다는 경험치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서는 이거 각의 2등분뿐이 안 쓴다니까? 내심은 거의 안 중요해. 오케이? 예, 넘어갈게요. 끝. 자, 이어서 이제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이 단원, 점과좌표 단원의 6번째 이야기가 바로 무게중심인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뭐라고 또 강조할게. 계속 말할게. 첫 번째, 지겹지? 지겨워도 해. 첫 번째는 좌표 설정법. 맞죠? 예, 좌표 설정법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세 번째는 내분점. 네 번째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무게중심이랑 잘 나온다 그랬어. 그지? 다섯 번째가 방금 했었던 각의 2등분선. 여섯 번째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자, 이제 뭐 삼각형의 그 오심이라 그래가지고 5개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죠? 수심 안 배웠죠?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방심. 뭐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수심이랑 방심 안 배웠을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빠져나갔다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방심은 좀 이름도 이상하죠. 그죠? 무게중심은 아마 고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삼각형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무게중심이 뭔지 설명을 좀 할게. 뭐 이런 거예요. 알파벳 G, 그래비티에서 중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G라고 표현하고요. 참고 내심은 이너서클 I, 외심은 아우터서클에서 O라고 적죠. 자, 봐.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죠? 뭐 유도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정의죠. 이거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중선이 있죠.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한 게 중선이잖아. 또 여기서 중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한 게 중선이고, 중점을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 중점을 찍고 연결하잖아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요. 되게 신기하죠. 다른 점으로 안 가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점이야. 특별한 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는 말을 적은 겁니다. M, N, L 뭐 이렇게 써요. 그죠? 얘가 G예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중선의 교점이다 보니까 중선의 내용이랑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지. 파푸스랑 진짜로 궁합이 잘 맞고 고급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뒤에 있으니까 꼭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무게중심의 정의 첫 번째, 중선의 교점.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우리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해 갔죠? 두 번째 성질, 2대 1의 성질이죠. 2대 1의 성질. 그죠? 자, 2대 1이 뭐냐면 얘가 2대 1. 여기가 두 칸이면 여기가 한 칸이다. 그지? 얘가 두 칸이면 얘가 한 칸이다. 얘가 두 칸 한 칸. 그 수업 시간에 좀 질문했던 학생이 있어가지고 살짝 중학교 수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2대 1 나오는지. 이 중선 걷잖아. 여기서 중선을 하나 커요. 두 개만 할게, 두 개만. 그지? 같아. 보조선을 하나 할 건데요. 이런 보조선을 하나 커요. 얘랑 평행합니다.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긁 거야. 알았니? 그럼 여기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럼 어디 보시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이거. 그지? 이 삼각형 큰 거. 얘를 보시라고. AMC를 보라고. 알았니? 그럼 AMC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AMC에서 C 이거 CND랑요. 봤어요? 이 큰 거 CAM이랑 닮음이죠? 평행, 그지? 각도 똑같고 유각 똑같으니까 무조건 뭐 증명에 대한 닮음에 대한 증명보다는 닮음이잖아.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잖아. 이 정도 되잖아. 몇 대 몇? 1대2 닮음이죠. 작은 게 1이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절반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K라고 치면 얘도 K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사실 큰 거에서 봤을 때, 삼각형 ABC에서 봤을 때 이게 BM과 이게 MC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 BM의 길이 얼마겠어? BM의 길이는 CM의 길이 2K랑 서로 같겠지. 그러면 얘는 2K가 될 거야. 얘가. 됐죠? 또 이번에는 여기를 요거 ND 있잖아. ND를 내가 L로 하면, 그지? L. 그럼 AM의 길이 얼마겠어? 2L이겠지. 1대2 닮음이니까, 그지? 2L. 괜찮은가?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번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삼각형 그지? 봤어? 분홍색 삼각형 뭐가 보여? 또 닮음 보이잖아. 이거랑 큰 거랑 닮음이잖아. 평행하니까 그지? 근데 닮음비 몇 대 몇일 것 같아? 써있네. 2대 1이라고 써있잖아. 그지? 그죠? 2대 1이면 2대 3이지? 큰 거 봤어. 2대 3. 그럼 얘가 L이면 얘는 3분의 2L이 될 거야. 그지? 아, 여긴 3분의 2L이 되겠다. 그지? 이만큼 길이가. 오호. 그러면 전체가 2L이었는데 얘가 3분의 2L이니까 얘는 3분의 4L이겠네. 아, 2대 1이구나. 지금 끝. 중학교 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배웠어요. 알겠니? 중2 때 요거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지? 예, 요거 2대1 쓰세요. 2대1. 알았죠? 자, 세 번째. 이번에 2대1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요 넓이. 삼각형 여기 G니까 GBC의 넓이. 이 넓이 얼마일까요? 전체 넓이에. 밑변은 똑같고, 그죠? 요게 2대1이잖아. 그지? 높이를 이렇게 보면은 높이도 요거도 이 닮으니까 2대1 나오겠죠. 이렇게 대충 그지? 전체 높이가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3분의 1 S가 될 겁니다.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 부분도 그죠? 이 전체 면적의 또 2대 1이니까 3분의 1배가 될 거고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무게중심 G는요 넓이의 3등분점입니다. 넓이를 3등분하는 점이라고. 알겠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공식을 유도할 건데, 자, 일단 M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M의 좌표는 1대1, BC의 1대1 내분점 또는 중점이니까 2분의 B 더하기 M으로 B 더하기 C로 하면 되겠지? 근데 G는요 AB의 몇 대 몇? AB의 2대 1의 내분점이잖아. 내분점 공식 쓸게요. AB의 미안, AB가 아니라 AM이죠. 그죠? 그럼 AM의 2대 1의 내분점 공식을 쓴다면 배운 대로 3분의 2M 더하기 A는 2M 얼마야? 2M은 B 더하기 C네. 그지?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네. 너무 이쁘죠? 평균이네.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G는요 세 꼭지점의 평균입니다. 자, 공식도 편해. 그지? 제일 이뻐요. 그래서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4번입니다. 자, 5번 마지막. 증명 없이 해서 좀 그런데 미안한데 시간이 걸려요. ABC 있잖아. ABC를 여러분들이 몇 대 몇으로, 뭐 1대 2로 또는 1대 2로 또는 1대 2로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일정 비율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1대 2로.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 새로운 삼각형 있잖아. 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해요. 비율에 관계없이 일정하기만 하다면. 알겠니? 증명 없이 갈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중점을 만드는 이 새로운 삼각형 있잖아. 얘의 무게중심이랑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냥 똑같아. 또는 이렇게 있는데 이걸 확장을 좀 시켜볼게요. 그죠? 뭐 이만큼에서 한 칸 더 가. 그지? 100칸 더 똑같은 비율을 더 증가시켜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걸 나는 뭐라고 증명하냐면 일정 비율로 삼각형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지? 무게중심은 고정이 된다. 일정 비율 고정 법칙이라고 저는 이제 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알겠죠? 하나 더 주면 5번까지인데 파푸스라고 좀 달아줄게요. 중선은 파푸스도 넣어주세요. 무게중심이랑 파푸스랑 만나면 되게 비싼 문제가 되거든. 알겠나?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좀 약간 어둠의 스킬 하나 제가 드릴게요. 이거 좀 그래도 기아파트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지금 교육과정 외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정확히 말하면 교육과정 외가 아니라 중2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소법이라고 해요. 시소법 또는 지렛대법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수학 잘하고 싶은 친구들, 그지?
뭐 어둠의 스킬 이런 것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중2 때 애들 설명해 주거든. 중2 애들 좀 잘하는 친구 내신 대비할 때, 그죠? 좀 보조선 긋는 게 어려워서, 그죠? 예, 이런 거 좀 알면 좋아. 동생, 중학교 동생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공부 좀 한다면. 물론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은 해주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 속만 싫어집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쏘리.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지렛대법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소 알죠? 시소 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 A g이 있고요. A g. 여기는 B g이 이렇게 질량이 있어요. 얘가. 근데 이게 심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얘들아, 심의 평형. 시소를 탔는데 이게 시소 지렛대가 중심에 여기 있을 때 심의 평형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질량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A랑 B랑 다르더라도 충분히 심의 평형 이룰 수 있어요. 조건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시소 많이 타봤잖아. 그래서 아빠랑 시소 탈 때 아빠랑 여러분들이랑 앉은 시소회가 평형을 이뤘다고 해서 아빠랑 체중 같은 건 아니었죠. 언제 성립한다고, 그지? A 곱하기 DA랑, 그지? B 곱하기 DB가 같을 때, 이럴 때 심의 평형 이룹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랑, 그죠? 이거 곱하기 이게 같을 때 심의 평형 이뤄요. 알겠니? 예, 이건 물리인데요. 물리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릴 때 경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g이 있고 여기 2g이 있어요. 그러면 심의 평형을 이루려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1로 가면 돼요. 이 길이가 3이 되면 되고요. 얘가 1로 가면 됩니다. 얘가 2로 가면 돼요. 그럼 무조건 같아지겠죠, 그죠?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심의 평형을 이뤘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럴 때 이 지렛대에 걸려있는 총 질량은 몇 그램 걸려있을까요? 이 지렛대 위에 있는 물건은 A랑 B만큼 총 A 더하기 B만큼의 질량이 걸려있겠죠. 자, 요거를 사용할 거야. 요거 좀 약간 이상하지? 수학 시간인데 뭐 이상하잖아.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조건이 두 개 나와. 내분 조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더니 얘가 3대 1이야. 또 이렇게 했더니 1대 2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뭐 여기서 이렇게 걷을 때 나오는 얘가 몇 대 몇이겠는가, 그지? 또 얘가 몇 대 몇이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알겠니? 자, 요런 거 푸는 거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가 뭐냐면 스텝 1은요 질량을 다 만들어요. 질량 만들기.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정수로 깔끔하게. 별거 아닙니다. 자, 지렛대가 어디냐면 얘들아, 요 지렛대가요 요런 부분입니다. 요 교점들 있죠? 이런 교점들이 다 지렛대예요. 알았니? 그러면 시소가 뭐냐면 이런 선분들 있잖아. BC 선분이라든지 AC 선분들, 여기를 D라고 할게. BD 선분들, 교점을 여기가 2라고 할게. 이런 게 다, 그지? 선분들은 BC, AD, AC 뭐 이런 것들이 시소가 돼요. 됐죠? 그럼 시소를 두 번 탄 놈 있지 않나? 시소를 두 번 탄 놈이 제일 먼저 기준이거든. 그거 기준 놓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시소 나와 있는 게 BC가 기준 나와 있으니까 BC가 시소를 한 번 탔고 한 번 탔죠. 근데 AC도, 그죠? 또 나 조건 나왔으니까 얘도 한 번 타고 얘도 한 번 탔잖아. C가 두 번 탔네. C가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그냥 1g 놓으세요. 질량을 1g 놓으세요. 1g. 자, 질량만 다 만드세요. 그냥. 그럼 얘 때문에 곱이 같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이 곱하면 얼마? 1 곱하기 1이지. 그럼 여기에 질량이 얼마 있을 텐데 얘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몇 그램 있으면 돼? 3분의 1g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또 여기 AC도 시소를 탔으니까 얘는 2g이니까 얘는 2g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질량을 만들어. 괜찮아? 그냥 무조건 만들어. 그리고 나서 수정을 좀 합니다. 질량은 정수로 나누는 게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해.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좋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1g이고 얘는 2g이고 3분의 1g이잖아. 다 3을 곱해. 알았니? 그럼 3을 곱해버리면 얘는 몇 g이 돼? 얘는 1g이 될 거야. 얘는 3g이 될 거야. 얘는 6g이 될 거야. 괜찮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오케이? 필요 없는 거 다 지울게. 헷갈리니까. 자, 됐죠? 그램 다 찾았죠? 이런 식으로. 됐나? 그리고 나서
지렛대에도 질량을 기입을 하세요. 여기 몇 그램 걸렸게? 여기 1g 걸렸고 여기 3g 걸려 있잖아, 그지? 네, 여기 3g 걸려 있으니까 토탈 몇 그램 걸려 있다? 여기는 4g 걸려 있을 거야. 또 여기 6g 걸려 있죠. 여기에 3g 걸려 있으니까 여기는 몇 그램 걸려 있어? 여기는 9g 걸려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질량 다 찾았죠. 그런 다음에 거리만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스텝 2가 뭐였어? 지렛대에도 질량을 계산하시고요. 스텝 3 질량을 이용해서 거리 B 구하기.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복잡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었잖아. 좀 대충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지? 이게 1대2였고, 그죠? 질량만 다 체크할게. 질량이 여기가 6g, 여기가 1g, 여기가 3g, 여기가 4g, 여기가 9g 이거였지? 자, 봐 이제 몇 대 몇인지. 여기가 지렛대거든. 몇 대 몇? 여기서 봤을 때 얘가 9, 9, 1이지. 반대로 얘가 9대 1 되는 거야. 그럼 곱하면 9, 9, 곱하면 9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또 여기 볼게. 4하고 6이지. 얘가 4로 가고 얘가 6으로 가면 돼요. 알겠니? 그럼 2대 3이겠죠. 네, 끝.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알겠니?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자, 이번엔 무게중심 아까 공부했으니까 무게중심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무게중심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이란 얘기는 몇 대 몇이야? 다 1대1이겠죠. 1대1. 오케이? 이게 1이고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1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겠죠. 3대1이 2대1이 나오는지 확인할게. 얘들아, 잘 봐요. 자, 두 번 탄 놈 여기 1g 잡았어. 그럼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여기도 1g 잡으면 깔끔하게 점수가 나오겠네. 얘도 1g 잡으면 깔끔하게 1 곱하기 1은 1이니까 나오죠. 이번에 지렛대의 질량 올려볼까요? 이 지렛대에 걸려있는 질량은 1g이니까 토탈 2g이 걸려있을 거고요. 여기도 2g이 걸려있을 겁니다. 다 했죠? 그러면 여기 2g이고 여기 1g이잖아, 얘들아. 그럼 2대1 하면 2대1 나오네, 그지? 또 여기 2g이고 여기 1g이니까 여기도 2대1 나오네, 그지? 또 요렇게 연장선을 또 거보면 새로운 지렛대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 1g이고 1g이지. 그럼 1대1이니까 중선 맞네, 그지? 또 여기 2g 걸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2g이고 이쪽에 1g이니까 또 2대1 맞네. 끝. 다 되죠? 자, 요거는 좀 어둠의 스킬이니까 좀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만 다시 할게. 이거 알면 좋아요. 어디 가서 뭐 풀이를 공개하지 마시고, 틀린 풀이니까 정석 풀이 아닌데 야매잖아. 근데 증명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증명 결과만 똑같은 거니까 남한테 보여주지 말고 혼자만 쓰세요. 자, 2대 3 할게요. 이번에 이쪽으로 할까? 중점 1대1 할게요. 됐어? 자, 질량 잡을게. 질량 여기 얘가 두 번 탔으니까 얘를 1g 잡으면 잘 봐. 여기 2 나오잖아. 여기가 2가 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3을 다 여기는 1g 되겠고 3을 다 곱할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그러니까 3을 다 곱하면 얘가 3이 되겠지. 자, 지우고 할게요. 3입니다. 이쪽 정수비로 만드는 게 깔끔하니까 얘가 3이지. 그럼 얘랑 곱하면 6이니까 얘랑 6이니까 이해 갔니? 얘가 2가 돼야 될 거야, 그지? 그럼 6 나왔죠. 그럼 이쪽 곱하면 3이니까 이쪽 3이 되려면 얘가 3이 돼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괜찮아? 자, 이제 지렛대에다가 질량 올려볼까? 지렛대 여기는 이게 3g이고 2g이니까 5g이 걸려있고 3, 2니까 또 5가 걸려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겠어? 5대 2겠네. 끝. 여기가 5대 3이겠다. 끝. 너무 쉽지?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 3이고 여기 2니까 얘가 2가 되고 여기 2대 3이겠네, 이 점은, 그지? 또 여기 5g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럼 얘가 5, 9, 3이니까 5대 3. 와, 다 했어, 그지? 자, 이거는 어둠의 스킬입니다. 이거는 뭐 난사하지 마시고, 아마 글쎄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까? 한 번 정도 언젠가 여러분 빛나게 만드는 그날이 올 겁니다. 됐죠? 다시 무게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세요. 무게중심 평균 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무게중심은 첫 번째가 뭐야? 중선의 교점. 두 번째가 2대 1의 성질. 맞죠? 세 번째가 넓이의 3등분점. 네 번째가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뭐다? 평균. 각 꼭지점 좌표의 평균. 다섯 번째가 뭐였어? 일정 비율 고정의 법칙. 그 삼각형을 일정 비율로 새로운 내분점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이랑 일치한다. 됐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삼각형의 세변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안 했거든요.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해드릴게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문제 가겠습니다. A의 좌표가 1,3이야. 그리고 BC에 나왔어, 그지?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이런 문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좌표가 나와 있는 문제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는 B도 안 나왔고 C가 안 나왔고 대신 중점이 나왔거든. 그죠? 이러니까 싫어해. 되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무게중심은 3분의 평균이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만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무게중심은 1번 성질이 뭐야? 중선의 교점이다. 그죠? 이게 중선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무게중심은 몇 대 몇? 여기 2대1, 두 번째 2대1, 그지? 여기가 무게중심이 있는 거야.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무게중심 G는 뭐가 되는 거냐면 AM은 몇 대 몇? 2대1의 내분점이래 된 거지. 이렇게 그럼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2대1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M 더하기 A가 되겠지. 그럼 3분의 1 나눠주고, 자, 2배 하면은 마이너스 4,12 더하기 A는 1,3. 뭐 계산하시면 3분의 1이 나오고 마3, 15가 돼. 그럼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알겠니? 다음 2번 갈게요. 2번. 자, 2번 문제 읽어보시면 그냥 얘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세 점이 나왔죠? 그냥 무게중심 나왔죠? 그게 원점 나왔죠? 그냥 세 개 평균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3분의 1에, 그죠? 자, 다 더해. x끼리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되겠고, 또 y 더해 b 빼기 2a 더하기 6이 되겠지, 그지? 이게 0,0이랑 같다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0이 되고 b 빼기 2a 더하기 6은 이게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끝났죠. 이해 갔니? 연립 방정식 풀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 안 나와요. 너무 쉬워. 평균 공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 이해 갔나? 이건 앞에서 배운 대로 풀어보세요.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 마플 개념 2번 EQ2번 문제 갈게요. 2번. 자, 문제 보시면, 자, 좌표가 나왔으니까 일단 오케이, 괜찮아, 그지? 그냥 이쁘게 하나 그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중점을, 중점 일동 비율이네, 그지? 중점. 그랬을 때 P, Q, R 이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에, 그죠? 무게 중심 물어봤어. 그럼 말했잖아, 일정 비율로 잘라낸,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A, B, C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뭘 새롭게 만들기는 뭘 만들어 바빠 죽겠는데, 그지? 3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이해 갔니? 그럼 3분의 1에 A 좌표, B 좌표, C 좌표. 자, X 값의 합은 6이 되겠죠. 자, Y 값의 합은 18이 됩니다. 그러면 2,6이 답이 되겠다. 쉽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별표. 자,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무게 중심이 이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길이가 나와 있네. 그죠? 좌표가 안 나왔어요. 일단 좌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합니다. 애들은 무게 중심은 좌표 나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따라서 좌표 나와 있는 건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중선이죠, 중선. 그러니까 AM이 중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름 두면, 중선에 관계되어 있는 거는 무게 중심이거나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파프수의 중선 정리. 자, 파프수가 중선 나왔을 때는 파프수까지 염두에 둬야 돼요. 이해 갔니? 근데 조건들을 보니까 4루트, 2루트 파프수 타이밍이네 지금. 맞죠? 파프수 써볼까요? AB의 제곱, AC의 제곱은 2배의, 그지? AM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절반 제곱 8. 그죠? 그러면 17은 AM의 제곱 더하기 8. 그럼 AM의 제곱이 이제 9가 되는 거고 AM의 3이 되겠네. 그죠? AM이 이 길이가 3이야. 그지? 근데 문제가 GM 물어보지 않았어? GM? 야, GM은 여기잖아. 2대1이잖아 지금 이거. 이게 2K이고 K인데
3K가 3이니까 K는 1 나오겠죠. 답은 1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파푸스랑 같이 얘들아 무게중심이랑 파푸스랑 나오면 약간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케이? 36번 별표 치시고 꼭 풀어보세요. 이거 킬러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파란색과 초록색, 언제나 초록색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숙제예요. 숙제. 오케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시점에서 이거 초록색까지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수고했어요.